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월 21일로 유럽 제라늄과 유럽에서 이런 페라고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다 공통적으로 유럽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한 것은 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적은 것들은 뭐 송살구나 아랑청 이런 것들 우리나라 이름으로 되는 것들은 개인 육종가들이 교배를 해서 새로 나온 품종들을 만드는 거고, 대부분 외국 이름 써진 것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첫 모주는. 자,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페라고늄이라고 이렇게 유럽에서 들어온 것들은 정식 유통을 통해서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통해서 로얄티를 주고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회사에서 주문을 하면은 이 회사에서, 이 큰 회사에서 이렇게 생산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페라고늄이라는 제라늄들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국민제라라 하는 제라늄들이 이걸 여기에 속하는 거고, 이 국민제라의 특징이 뭐냐, 꽃도 잘 피고 풍성하고 꽃볼도 크고 키우기도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것들은 5에서 6가지 색분이 안 되지만은 이 책에 한 20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얘 한 책 한 권에 회사마다. 자, 얘는 팩사 거고 얘는 토스카나 겁니다. 토스카나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라늄이 이렇게. 자, 이렇게 제라늄을 이거 보고 우리가 이제 국민제라라 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페라고늄이라 이렇게 수입 들어와서 이렇게 심는 거고, 우리가 이제 유럽 제라늄이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회사에서 개발하고 이제 단종시킨 거 있습니다. 로얄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특허 기간이 25년입니다. 그런데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5년이 지나가지고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가치가 떨어질 때 로얄티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단종을 시키면은 이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퍼스텔로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피는 제라늄. 이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됐는데 아마 돈 주고 사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개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유럽 제라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유럽 제라늄인데, 자, 콘트라스트, 디스텐션, 해피소우, 이 비시즈 폴라, 오코줄 실드, 프랭크 헤드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로얄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돈만 주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볼드픽시라는 꽃이 있습니다. 볼드픽시. 우리가 이제 유럽 제라늄은 볼드픽시인데 이 꽃이 상당히 꽃잎장이 보통 30장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회사에서 생산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일단 삽수가 없고 개체수가 없고 또 꽃이 잘 안 피거나 잘 망가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생산을 하냐?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우리 농문의 농장처럼 인터넷 판매하는 회사들이 수백 곳이 됩니다. 개인이 팔 수도 있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또 조그만하게 농장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주재원들이나 아니면은 유학생을 상대로 해서 공구, 이게 쉽게 말해서 대리 구매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10개 이하로 식물을 시키면은 금욕소에서는 10개 이하는 취미로 해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10개 이상이 됐을 때는 아마 통과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0개 이하로 들어왔을 때 뿌리를 자르고 이렇게 삽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온 유럽 제라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회사와 회사가 그래고,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대부분 개인하고 거래입니다. 그런데 10개 이하로 들어오는 거고 이연부담성도 많고. 자, 그래서 대부분 이름들이 이제 개인 이름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스완랜드 뱅크라는 것들은 저기 스웨덴에 있는 지명 이름이고, 노들란드도 마찬가지고 스웨덴에 있는 지명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품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꽃이 많이 피지가 않습니다. 유럽 제라늄은. 그런데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고 꽃 입장수가 30장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자랑을 하려고. 꽃 피면 굉장히 예쁘니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개발해서 이제 단종을 시켰을 때 내가 가지고도 그게 또 유럽 제라늄이 됩니다. 그래서 제라늄들이 이렇게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오고,
귀한 이유는 뭐냐면 개체수가 없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관을 해서 여름에 죽어버리면은 물건이 없어지면은 이 품종 자체가 또 없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못 사면 사기가 힘든 것이 유럽 제라늄들 특징입니다. 제라늄들 특징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피코트 핑크라는 꽃인데 상당히 꽃이 예쁩니다. 내 개인적으로 꽃볼도 크고. 그런데 여기 이제 단종된 겁니다. 이 팩사라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이 팩사에서 나온 회사 단종됐는데 이 꽃들이 이제 유럽 제라늄이 된 겁니다. 왜?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살몬 콤텍스도 마찬가지고. 자, 살몬 콤텍스 이렇게 꽃이 핍니다. 살몬 콤텍스. 근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또 꽃이 나만 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유럽 제라늄인데, 유럽 제라늄들은 대부분 공식적 루트로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살라고 그래도 살 수도 없고 그만큼 팔 양도 없습니다. 유럽에서. 자, 유럽에서도 이 유럽 제라늄을 팔을 때는, 특이한 제라늄을 팔을 때는 매니아를 상대로 1년에 10개에서 20개 이하로 생산을 해서 대신에 비싸게 팝니다. 비싸게. 왜? 조금 생산해서 비싸게 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0개, 30개 생산을 해서 가격을 15,000원이나 20,000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품종의 값어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네드 판도라가 1000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하나도 안 사게 됩니다. 왜? 흔한지 알고. 왜 그냥 이게 만약 이게 네드 판도라라는 게 이게 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막 수백 개가 있고 수천 개가 있고 너도 나도 가지고 있으면은 소비자들은 안 삽니다. 왜? 희귀성이 떨어져서. 이게 네드 판도라가 귀한 이유가 1년에 20개, 30개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에드워드 멤버스라는 품종인데 상당히 이제 예쁩니다. 꽃이요. 이게 상당히 예쁜데 이걸 지금 제가 종자를 번식하려고 볼 때 3년, 4년째 했어도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판매는 못하고 아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몇 개씩 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 제라늄을 만들려면은 유럽 제라늄들끼리 서로 교배를 하면은 수정하고 교배를 하면 이렇게 씨방이 생깁니다. 씨방이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은 그게 유럽 제라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교배해서 꽃잎 장수가 많고 특이한 꽃을 만들면은 우리나라 이름을 붙이면 아마 유럽 애들도 러시아나 유럽 애들이나 스웨덴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사갈 겁니다. 그러면 국위선양도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은 유럽 제라늄들은 돈 주고 사올 수가 없습니다. 자체 생산을 하든가 자체 종자를 보관을 해서 모주를 보관을 해서 자체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보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관 비용이. 이 자리 비용, 인건비, 또 여기에 들어간 부수기자재, 또 죽을 수 있는 확률, 그런 것 때문에 유럽 제라늄이 귀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모든 꽃들은 돌고 돌기 때문에 신종이 구종이 되고 구종이 신종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냐에 따라서 예쁘게 꽃이 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찍어서 올릴 때는 굉장히 믿게 됩니다. 왜? 사진을 잘 찍을지를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키울 때 꽃 잘 피고, 그 다음에 오래까지 살 수 있는 오래까지 살 수 있는 식물을 키우고, 또 멋있게 모형을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도를 해 나가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유럽 제라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꽃은 하나하나 보면 다 예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우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페라고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페라고늄은 굉장히 꽃도 잘 피고 이렇게 꽃볼도 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5,000원짜리들은. 자, 이렇게 대중적이고 그런 것들을 자 여러분들이 사서 키우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찍어서 자랑을 하면은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이거는 살몬퀸이라는 꽃인데 굉장히 꽃도 잘 피고 꽃볼도 크고 그러는데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왜? 흔한 국민제라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래서 국민제라늄은 로얄티가 있고 직격계산권이 있고 품종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산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오고 싶어도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서약서도 쓰고 또 꾸준히 주문을 해줘야지 그 회사에서 습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제라하고 페라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페라는 내가 언제든지 외국에서 사올 수는 있는데 로열티를 주고 직접 계산권이 있고 꽃 하나에 하나 로열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재생산하면은 복사가 되기 때문에 로열티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냥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제라 유럽제라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희귀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귀하고 꽃이 특이한 것은 유럽제라님이라 그러고 흔하고 국민제라라는 것은 그냥 일반 페라고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유럽에서 처음에 다 들어와서 우리가 유럽제라님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재생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재생산하다 보니까 식물이 자꾸 삽목을 하다 보니까 퇴화가 되고 엉뚱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유럽제라님하고 국민제라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제라를 많이 사라고 홍보하고 싶습니다. 왜? 그거는 꽃도 잘 피고 잘 안 죽고 검증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쁜 꽃들도 많고 꽃송이도 큽니다. 자, 이상입니다.